안녕하세요,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광고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광고 테마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시장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 대주주 여건 완화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대 심리로 증시를 빠르게 끌어올렸었는데 10시 좀 넘어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화하기로 결정이 됐고 50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증시가 반짝 상승을 좀 보이는 듯 싶었는데 셀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외국인이 11시 좀 넘어서부터는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였지만 지수의 조정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에 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형성이 됐을 때 관심을 둘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종목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한국 진출을 채비, 이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내년 이 글로벌 총 거래액 목표가 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65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액을 2.5배 늘렸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도 뭐 내용을 보시면은 뭐 동남아시아와 이 미국 중심으로 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9번째죠. 진출하게 돼서 추가적인 매출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 업계, 그러니까 광고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X의 대항마, 과거 트위터죠. 이 트위터의 대항마인 이 스레드 를 유럽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처음 출시를 하게 됐는데 유럽에는 진출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까지도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쟁사죠.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머스크가 반유대주의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을 펼쳐서 IBM이나 뭐 애플, 디즈니 이런 뭐 광고사들의 광고 중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매출을 스레드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럽 출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광고 업체들이 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실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서 실적과는 관계없이 좀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스레드가 처음 나왔을 때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바로 와이즈버즈죠. 그래서 와이즈버즈가 이전에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단발성으로 강하게 뛰고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이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을 잡아먹는 또 상한가 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이전에 처음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전 이 상한가, 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가격대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0원에서 2,2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갭이 엄청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면 시초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4%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넘기지 않으면 다시
꼬리를 달면서 고가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바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과 236 라인이 물려있기 때문에 1차는 1635 1635원 정도 지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1565원 정도 보신 다음에 50 절반 수준은 넘어가고 618 라인 정도 4460원 정도 다음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디가 있죠.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한가 2번 연달아 기록을 해줬는데, 역시나 뭐 메타에 대한 이 광고 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이즈버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거래량도 이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거래량이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지금 딱 매물벽에 걸려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7,000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했고, 양운으로도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모습 기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기다려 보셨다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데이즈를 보기 전에 커넥트 웨이브 먼저 볼게요. 이전에 다나와라는 회사였는데 상호 변경을 해서 이제 커넥트 웨이브라는 이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 페이스북의 자사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랑 협력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나와 이 커넥트 웨이브 같은 경우엔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 피로도가 좀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꼬리 말아 올리고 고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다시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 커넥트 웨이브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21년도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2년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원까지도 살짝 깼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 그래도 이런 뭐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비데이즈를 일부러 뒤에 말씀드린 이유는 동전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가져온 이유는 이 스레드랑 틱톡 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랑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력도 있고, 또 이 틱톡과도 파트너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갭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1차 630원, 그 다음에 382 구간 610원 정도, 그래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단기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20선 지지도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도 다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580원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모비데이즈 역시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동전주고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길게 꾸준히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 동전주라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좋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몇 가지 있는데,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FSN 역시나 이 종목도 장기간 조정을 좀 받아왔고 이제 막 바닥 잡고 반등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N자 패턴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준다, 285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좀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00만 주로 적지 않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1200% 수준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 음운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좀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이 구간이 3,000원 초반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매물대 구간이 있죠. 이전에도 상승을 보였다가 계속 밀렸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000원 구간에서 바닥 잡고 막 올라오려는 자리인데,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다시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딱 가격대가 보시면 6,800원 정도에서 저항 꼬리를 한번 맞았는데, 뭐 장기 이평선 저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매물도 쌓여 있는 지금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 소화가 중요합니다. 꼬리 구간. 만약에 이 시초가가 많이 뜨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스 4%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초가 대비해서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은데, 만약에 꼬리 구간에서 이렇게 일단 시초가 형성하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전 종가를 깨지 않고 꼬리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보여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고 보시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24는 좀 별개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카페24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자회사에도 투자 유치가 있었죠. 260억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그 소식으로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점상 이후에도 갭 상승을 좀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갭 구간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격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죠. 갭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오다가 이전 고점 구간에서 다시 찍고 반등,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상승 이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도 이 32,75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3만원 지지, 그 다음에 26,000원 내지 26,300원 정도 지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체크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라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이 얇습니다. 없죠. 갭으로 다 떴기 때문에 매물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투매 물량이 쫙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하시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아예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보통은 이 점상 이하로까지 내려간다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이 점상 구간까지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태까지 점상 종목들을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점상 구간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체크하시고, 뭐 카페24는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숍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틱톡에서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쇼핑 채널을 같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사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EM넷 EM넷 같은 경우에도 좀 막판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관련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기사가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EM넷 물론 스레드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EM넷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파트너를 들어가면 국내 유일 5대 매체 공식 파트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메타, 네이버가 나와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치지직이라는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광고에 대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혜 종목으로 꼽지 않았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밑에 기타 파트너사를 보면 아래 틱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막 올라온 자리고, 역시나 지금 매물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의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
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최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은 인플루언서 광고 대행 업체인데 아무래도 뭐 틱톡이나 뭐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에는 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엮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를 돌파하고 있는 자리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요즘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심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광고 테마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